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이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 끝을 냉소적으로 살짝 올렸다. 평소에 눈부신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두꺼운 검은색 뿔테, 안경과 인위적으로 촘촘하게 그려놓은 주근깨, 그리고 지나치게 촌스러운 보라색 아이섀도가 눈가를 뒤덮어 원래의 눈매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입술 주위에 거친 질감의 파운데이션을 여러 번 덧발라 피부가 몹시 푸석하고 관리 안 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으며, 열 손톱에는 자극적인 형광 연두색 매니큐어를 대충 덧칠해 지저분하고 천박한 인상을 극대화했다. 이 모든 기괴한 분장은 오늘 예정된 강산그룹의 젊고 유능한 강진혁 대표와의 정략적 맞선을 완벽하게 망치기 위해 그녀가 수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치밀하고도 정교한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서윤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일부러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하고 낡은 체크문의 셔츠와 무릎이 튀어나온 면바지를 선택해 입었다. 그녀의 고모인 민서라는 서윤을 이용해 강산그룹과의 결탁을 공고히 하고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고모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인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이번 맞선에서 상대방에게 최악의 인상을 남겨 혼담 자체를 완전히 파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게 위장했지만 그녀의 아내는 수년 동안 비밀리에 해외 헤지펀드를 운영하며 다져온 냉철한 지성과 거대한 기업의 흐름을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고, 오늘 이 연극은 그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반격이었다. 고급 호텔의 최상층이 위치한 레스토랑에 발을 들여놓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서윤의 기괴한 차림새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우아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부스스한 머리 모양은 마치 값비싼 그림 위에 튄 잉크 자국처럼 이질적이었으나, 서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예약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웨이터가 의자를 빼주기도 전에 거칠게 의자를 끌어당기며 자리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식기들을 요란한 소리가 나게 뒤섞으며 천박한 행동을 일삼았다. 서윤은 자신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강진혁이라는 오만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가 단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를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약속 시간 정각에 맞춰 레스토랑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오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산그룹의 젊은 리더인 강진혁은 맞춤 제작된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매끄러운 이마 아래로 드러난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차가운 이성을 동시에 내뿜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충격적인 외모를 마주하고도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은 채 천천히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으며 오히려 그녀를 탐색하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을 유지했다. 서윤은 그의 예상치 못한 침착함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코를 훌쩍거리며 손등으로 입가를 닦는 등 더욱 자극적이고 예의 없는 행동을 이어가며 그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요리들을 마구잡이로 주문한 뒤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놓인 식전빵을 입안 가득 밀어 넣으며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강진혁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일부러 억센 사투리를 섞어가며 자신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흥청망청 쓰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떠벌렸으며, 강산그룹의 주가 동향이나 경영 철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식한 여자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강진혁은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순간 서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비웃음이 아닌 기묘한 흥미와 함께 무언가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광채를 발견하고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진혁은 서윤이 일부러 쏟은 물이 테이블볼을 적시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화를 내는 대신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앞쪽을 닦아주며 낮은 저음의 목소리로 아주 흥미로운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의중이 담긴 말을 건넸다. 그는 서윤이 사용한 몇몇 경제 용어에 미묘한 오류를 지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본래의 명석함을 자극했고,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정교한 화법에 말려들어 날카로운 반박을 내놓으려다 급히 입을 다물며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히 집안 배경만 좋은 재벌 3세가 아니라 타인의 심층 심리를 파고드는데 능수능란한 위험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완벽했던 변장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음을 직감하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메인 요리가 나오자 서윤은 나이프와 포크를 서투르게 다루며 접시 위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어 주변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나 강진혁은 그 소음을 마치 우아한 교향곡이라도 감상하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자신의 식사에 집중했다. 그는 서윤이 일부러 입가에 소스를 묻히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며 스테이크를 씹어 삼키는 도중에도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가 입고 있는 촌스러운 셔츠의 소매깃이 사실은 최고급 실크 소재라는 점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위장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강진혁은 그녀의 손끝이 움직이는 궤적과 특정 주제가 나올 때마다 미세하게 변화하는 동공의 움직임을 통해 그녀가 거대한 지적 에너지를 억누르고 있는 비범한 인물임을 확신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서윤은 그녀는 결혼하면 매달 수십억 원의 품위 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자신의 사생활에는 절대 간섭하지 말라는 오만한 요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그녀는 이 정도면 어떤 제정신인 남자라도 불쾌감을 느끼며 파혼을 선언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강진혁은 오히려 그 금액이 너무 적다며 당신 같은 존재감을 가진 여자를 곁에 두기 위해서라면 강산그룹 전체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서윤은 그의 진심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대담한 발언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 그동안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그녀의 심장이 이유모를 박동으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하며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내면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실 강진혁은 오래전부터 한성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이서윤이라는 인물의 실체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그녀가 무능한 상속녀인 척하며 뒤에서 거대한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지략가였다. 그는 오늘 서윤이 보여준 이 우스꽝스러운 변장이 단순히 맞선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탐욕스러운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임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거친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가식적인 미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추해지기를 선택한 서윤의 강인한 영혼에 매료되었으며 그녀가 가진 그 날카로운 발톱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녀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는 묘한 보호 본능을 동시에 느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자신의 감정을 들킬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둘러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강진혁은 그녀가 일어서기도 전에 그녀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겹쳐 올리며 그녀를 제자리에 멈춰 서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의 뿔테 안경 너머로 비치는 당황한 눈동자를 깊게 응시하며 오늘 이 자리가 자신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다음번에는 이 가짜 껍데기가 아닌 당신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고 싶다는 도발적인 선언을 덧붙였다. 서윤은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당황하며 서둘러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지만 호텔 로비를 지나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에도 강진혁의 그 강렬한 눈빛과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진정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덕지덕지 발라진 분장을 거칠게 지워내며 원래의 희고 고운 피부가 드러날 때까지 세안을 반복했지만 강진혁의 잔상이 지워진 화장보다 더 선명하게 뇌리에 밝혀 떠나지 않는 것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연극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진혁이라는 거물급 남자를 자신의 삶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역효과를 낳았음을 깨닫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열음을 예감하며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한편 서윤의 고모인 민서라는 서윤이 맞선 장소에서 소동을 피웠다는 소식을 듣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 완벽하게 축출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이제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할 때임을 자각했다. 서윤은 방 안의 비밀 통로를 지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자신만의 비밀 사무실로 들어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책상 앞에 앉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녀가 외부와 단절된 채 S라는 익명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유일한 해방구였으며, 그녀가 오늘 맞선에서 보여준 어수룩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냉철하고 치밀한 계산 아래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지배자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강진혁이 운영하는 강산그룹의 최근 투자 동향을 분석하며 그가 왜 자신과의 혼담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리는지에 대한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가 단순히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같은 시각 민서라는 어두운 거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윤의 행동을 보고하는 비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조카에 대한 애정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탐욕과 질투만이 가득 차올라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의 부모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한성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이제 마지막 걸림돌인 서윤을 강산그룹에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겠다는 잔혹한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민서라는 강진혁이 서윤의 변장한 모습에 실망하여 등을 돌릴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서윤이 설치해 놓은 정교한 감시망 아래에 있다는 사실과 강진혁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계획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새벽에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에 화려한 서울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그토록 강진혁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낯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뿐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가면을 쓴 채 살아왔고 타인을 믿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나, 오늘 처음 만난 그 남자의 눈빛 속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고독과 타오르는 야망을 발견했기에 본능적으로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만약 강진혁이 정말로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역시 다른 이들처럼 자신의 배경과 능력만을 탐내는 또 하나의 포식자에 불과할지 가늠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강진혁은 호텔을 떠나 차에 올라탄 뒤 비서에게 오늘 맞선 상대였던 이서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의 입가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흥미로운 미소가 번져 있어 비서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 앞에서 형편없는 연기를 펼쳤던 그 여자가 사실은 매우 정교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신했으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날개 아래에 얼마나 거대한 발톱이 숨겨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강산그룹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이번 혼담이 이제는 개인적인 정복욕과 순수한 호기심으로 변질되었음을 깨달았고, 이서윤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지략을 동원해 그녀의 삶 속으로 강렬하게 침투하기로 결심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다시 한번 자신을 완벽하게 가려줄 수수한 안경과 화장기 없는 얼굴로 무장한 채 출근길에 올랐으나,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거대한 장미 꽃다발과 함께 강진혁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카드에는 어제의 연극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무대는 제가 준비하죠라는 간결하면서도 오만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으며, 이를 본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서윤에게 쏟아지자 그녀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꽃다발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강진혁이 이토록 공개적으로 자신을 자극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의 대담한 행보에 전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게임이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차가운 눈빛을 발산했다. 서윤은 꽃다발을 비서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뒤 곧바로 주간 경영회의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민설아를 비롯한 이사진들이 모여 앉아 서윤의 맞선 실패 소식을 안주삼아 비웃음을 섞은 대화를 나누며 그녀를 압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민설아는 서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강산그룹과의 협력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서윤의 자질 부족을 탓하며 그녀의 경영 참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오히려 민설아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의 결함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회의실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민설아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말을 더듬었고, 이사진들은 항상 조용하고 어리숙해 보였던 서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엄과 논리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당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만을 주시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에게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수신기를 들자마자 들려오는 강진혁의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단숨에 곤두세우게 만들며 평정심을 유지하려던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심장을 자극했다. 그는 방금 전 회의에서 보여준 그녀의 활약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찬사를 보내며 오늘 저녁 단둘이서 조용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제안을 던졌고, 서윤은 그의 무례함을 지적하려 했으나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존경과 묘한 이끌림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묻는 답변을 내뱉고 말았다. 전화를 끊고 난 서윤은 자신의 나약함에 실망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에는 그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듯한 미세한 빛이 서려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할 때가 왔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서윤은 저녁 약속을 위해 이번에는 지나치게 흉측한 변장 대신 아주 미묘하고 정교하게 자신의 매력을 가린 우아하면서도 차분한 스타일의 의상을 선택했는데, 이는 강진혁이 자신의 실체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테스트함과 동시에 그에게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농담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담은 선택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매를 조금 더 날카롭게 강조하는 화장을 한 뒤 한성그룹의 상속녀로서 지켜온 자존심과 애수로서 쌓아온 냉철한 이성을 무기로 삼아 그가 준비한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하며 깊은 심호흡을 내뱉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자신에게 독이 될지 성배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강진혁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잃지 않고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승부를 겨룰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밤거리를 가로질러 그가 기다리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강진혁이 제안한 장소는 도심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한적한 갤러리 카페였는데,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이 오직 그만이 그림 같은 배경 속에 앉아 서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공간 전체에는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쇼팽의 곡이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의 사소한 취향까지 미리 조사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에게 다가갔고, 강진혁은 그녀가 가까이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며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진짜 당신과 마주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찬사 섞인 인사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윤은 그의 칭찬을 가볍게 무시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나, 강진혁은 여유롭게 차를 권하며 당신의 그 단단한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어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대담한 고백으로 서윤의 가슴 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서윤은 강진혁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읽어낼 수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가려졌던 눈부신 눈동자가 드러나는 순간 강진혁의 숨소리가 아주 잠시 멈추는 것을 느낀 서윤은
자신이 가진 진정한 권력과 지성을 드러내며 그에게 거래의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강진혁은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매료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기꺼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맹세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운명적인 결합은 단순한 정략을 넘어선 거대한 동맹의 시작을 알렸으며, 서윤은 자신을 억제던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자각하며 강진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서윤이 갤러리를 나설 때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빛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채 방금 전 강진혁과 나누었던 대화의 파편들을 곱씹으며 가슴 한편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에너지를 느꼈고, 그것이 단순한 경쟁심이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소한 열정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민설아의 동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강진혁이라는 날개를 달고 한성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고통조차도 그와 함께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자신감에 휩싸였다. 집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갤러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이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확신했고,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 속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진혁은 서윤이 벗어두고 간 안경을 손에 쥐고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그녀가 남기고 간 짙은 여운에 잠긴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고, 그는 자신이 방금 만난 여자가 단순히 한 기업의 상속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이해해줄 유일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조용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이제껏 쌓아온 모든 명성과 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든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그녀가 보여줄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열을 느끼며 다음 전투를 위한 치밀한 포석을 두기 시작했다. 두 천재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어 구르기 시작했으며,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파멸 혹은 승리를 향해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향한 가장 날카롭고도 뜨거운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차분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앞에 놓인 은색 포크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며 강진혁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일부러 입안에 가득 찬 물을 삼키지 않고 우물거리다가 상대방의 고가 정장 위로 튀게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눈앞의 남자는 마치 성인군자처럼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기괴한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서윤은 이런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압박해오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든 이 평온한 분위기를 깨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더욱더 천박하고 예의 없는 몸짓을 의도적으로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상대방이 분노를 터뜨리며 자리를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첫 번째 요리로 준비된 트러플 수프가 나오자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숟가락을 들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켜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척하며 입가에 수프 얼룩을 잔뜩 묻힌 채로 맛이 왜 이렇게 밍밍하냐며 서빙을 하던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강진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의 수프 접시를 조용히 서윤 쪽으로 밀어주며 제 수프는 간이 적절한 것 같으니 괜찮다면 이것을 드셔보시겠냐고 나긋하게 물어왔고, 그 배려 섞인 태도의 서윤은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의 눈동자만을 응시하게 되었다. 서윤은 자신의 작전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더 황당한 요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레스토랑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 눈이 아프니 당장 조도를 높여달라고 떼를 썼다. 또한 그녀는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장례식장 같다며 유치한 유행가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덧붙였는데, 이는 사실상 이 정통 레스토랑의 권위와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혁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지배인을 불러 조용히 무언가를 지시했으며, 놀랍게도 몇 분 뒤 레스토랑의 조명은 조금 더 밝아졌고 음악은 그녀의 취향은 아니었지만 훨씬 경쾌한 선율로 바뀌어 그녀를 다시 한번 당혹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서윤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와인을 연거푸 들이켰고 취한 척 연기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는 속물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녀는 강진혁이 자신을 돈밖에 모르는 한심한 여자로 낙인 찍기를 바랐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의 횡설수설하는 말들 사이에서 언급된 특정 해외 기업의 주가 변동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기업의 재무제표 결함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본연의 지성을 드러낼 뻔했으나 찰나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그런 어려운 건 나는 잘 모른다고 화제를 돌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 강진혁은 서윤의 서툰 연기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당신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는 서윤이 일부러 망가뜨리려 했을. 그러고 모된 그루가 그놈이 그고 두루 깐도가. 그는 서윤이 일부러 망가뜨리려 했으는 그녀가 왜 이토록 자신을 흉측하게 꾸미고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선 깊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옥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당신 같은 완고한 재벌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같은 여자 아니냐며 억지로 가시 도친 말을 내뱉으며 그와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강진혁의 인내심은 서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그는 오히려 서윤의 무례한 행동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온다며 그녀의 손등에 묻은 얼룩을 손수건으로 닦아내 주었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서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소름을 느꼈으며 평생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적 공간을 그가 너무나도 쉽게 침범하고 있다는 공포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빼내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피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연극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에 젖어 한참 동안 수돗물을 틀어놓고 생각에 잠겼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서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가문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한성그룹의 내부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지에 대해 거짓 사실들을 덧붙여 폭로했다. 그녀는 이 정도면 강산그룹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그가 분명히 파혼을 제안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강진혁은 오히려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이토록 강인하게 살아남은 당신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윤이 숨기고 있던 고독과 투쟁의 흔적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읽어낸 것이었으며 그 깊은 통찰력 앞에 서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조잡한 위장의 갑옷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는데 서윤은 강진혁이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영혼의 무게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자신 역시 가문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서윤의 반항적인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위로를 건넸다. 서윤은 그의 위로가 가식일 것이라 의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그 낯선 감정 때문에 오히려 더 독한 말을 내뱉으며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서윤은 자신이 준비한 모든 카드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강진혁이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의 변함이 없자 결국 항복하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음을 인정해야만 했고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그동안 만났던 그 어떤 적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포용하려 하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그에게 차가운 작별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서둘러 마쳤다. 강진혁은 서둘러 떠나려는 서윤을 붙잡지 않았지만 그녀가 테이블에 두고 간 낡은 손수건을 집어들며 다음 만남 때는 이것을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암시했다. 서윤은 그 손수건이 자신의 위장된 모습처럼 낡고 해진 것이었기에 그가 그것을 소중하게 챙기는 모습에 묘한 수치심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는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내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추슬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강진혁의 마지막 눈빛을 지우려 애썼지만 그의 깊은 갈색 눈동자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등대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환영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흔들리는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다시는 그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와의 다음 만남을 고대하는 모순된 열망이 싹트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후계자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해왔으나 강진혁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그 얼음을 녹이려 하고 있었고 서윤은 그 변화가 가져올 미래가 축복일지 재앙일지 가늠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었다. 같은 시각 레스토랑에 홀로 남은 강진혁은 서윤이 앉아있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녀가 남기고 간 독특한 향기의 여운을 음미하고 있었으며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의미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보여준 그 모든 촌스러운 연극이 자신을 거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으며 그녀의 그 야생마 같은 성격을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즐거운 상상에 빠졌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지시했고 그녀가 가진 그 거대한 지적 자산을 강산그룹의 날개로 삼아 함께 비상할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설아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고모는 서윤의 꼴싸나온 차림새를 지적하며 강진혁 대표가 너 같은 추녀를 보고 당장 파혼하자고 하지는 않더냐며 깔깔거리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서윤은 평소 같으면 대꾸도 하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샘솟아 고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히려 강 대표님이 제 이런 모습에 반해버린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설아는 서윤의 예상치 못한 당당함에 말문이 막힌 듯 멍한 표정을 지었고 서윤은 그런 고모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가발과 안경을 벗어 던지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침대에 몸을 눕혔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강진혁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는데 특히 당신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고 싶다는 그의 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져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S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를 때 느꼈던 그 희열보다 강진혁과의 짧은 대화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훨씬 더 컸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그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바꼭질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을 직감했고 조만간 다가올 민설아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비해 강진혁이라는 강력한 패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누군가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이제는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서는 촌스러운 상속녀의 가면을 써야 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반격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진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강진혁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웃음이 아닌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전사의 결연한 미소였으며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 서윤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건넨 보고서에는 강산그룹이 한성그룹의 부실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고 서윤은 이것이 당진혁이 자신에게 보내는 무언의 구애이자 압박임을 즉각 알아챘다. 그는 서윤이 곤경에 처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녀를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며 서윤은 그의 이토록 치밀하고 과감한 행보에 전율을 느끼며 그가 단순히 남편감이 아니라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설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임을 예상하며 고모의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했고 강진혁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려는 찰나 먼저 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강진혁의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강산미술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경매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며 이번에는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이서윤의 안목을 보고 싶다는 도발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고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강진혁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오늘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의 비밀 드레스룸으로 향해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우아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꺼내들며 오늘 밤 서울의 상류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드레스를 몸에 대어보며 자신의 본래 모습이 주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강진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했고 그의 그 오만한 표정이 경악과 감탄으로 바뀌는 순간을 고대하며 가슴 설레는 긴장감을 만끽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라 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장신구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선택했으며 그녀의 손끝에서는 이미 승기를 잡은 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민설아가 배치해놓은 감시망을 따돌리기 위해 교란 작전을 지시한 뒤 비밀 통로를 통해 회사를 빠져나왔고 강산미술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음악 삼아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자신만의 무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다. 미술관 입구에 도착한 서윤은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고 차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럽고 어수룩한 상속녀가 아닌 세상 모든 것을 발아래 둘 듯한 기세의 여신으로 변신해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현장에 있던 보안 요원들과 관계자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으며 그녀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 그녀에게 길을 내주며 경외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서윤은 그 시선들을 즐기며 미술관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경매장으로 향했고 그곳에 상석에 앉아있던 강진혁이 자신을 발견하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강진혁은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입을 맞추며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요. 당신은 제가 본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눈부십니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건네며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서윤은 그의 칭찬에 수줍어하는 대신 오만한 미소로 화답하며 이 정도 반전은 예상하셨어야죠. 강 대표님이라고 여유롭게 대꾸하며 경매 카탈로그를 펼쳐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강력한 결속력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매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마치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입찰하며 경쟁자들을 압살해 나갔고 서윤은 자신의 명석한 판단력과 강진혁의 막강한 자금력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거대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며 희열을 느꼈다. 경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미술관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잔을 기울였고 강진혁은 서윤에게 정식으로 강산그룹의 안주인이자 자신의 유일한 경영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진지한 제안을 던졌다. 서윤은 그의 제안이 단순한 청혼을 넘어선 운명적인 동맹의 요청임을 이해했고 그녀는 잠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강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크으며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민설아를 무너뜨리고 한성을 되찾는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목표를 밝혔다. 강진혁은 그녀의 야망을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그 타오르는 눈빛에 매료되어 당신의 그 위대한 전쟁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맹세로 화답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뜨거운 입술을 포개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밤 서윤과 진혁의 만남은 비공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뿜어낸 강렬한 아우라는 삽시간에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고, 민설아는 서윤이 자신의 감시를 피해 강진혁과 미래를 즐겼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더욱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조카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강진혁이 버티고 서 있었기에 그녀는 다가올 폭풍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천재의 결합은 이미 한성그룹과 강산그룹의 경계를 허물며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고, 서윤은 침대에 누워 강진혁의 온기를 떠올리며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위해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이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헝클어진 가발과 두꺼운 안경을 쓴 채 한성그룹의 사무실 한 구석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미술관에서 보냈던 강진혁과의 강렬한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애쓰라는 정체를 드러낸 것이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수백 번도 넘게 자문했으나 강진혁이 보여준 그 흔들림 없는 신뢰와 뜨거운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희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겉으로는 무능하고 어수숙한 대리의 모습으로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니터 너머로 민설아가 추진 중인 신규 리조트 사업의 자금 세탁 정황을 정밀하게 추적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갑작스럽게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한성그룹의 모든 직원이 일제히 기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가 그곳에 서 있는 강진혁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진혁은 수행원들을 뒤로 한 채 곧장 서윤의 자리를 향해 걸어왔으며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평소 서윤을 무시하던 팀장과 동료들을 단숨에 제압하여 주변을 쥐죽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의 초라한 책상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주 공적인 목소리로 강산그룹과 S펀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 이서윤 대리를 지목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져 장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민설아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강 대표님처럼 유능하신 분이 왜 하필 이런 모자란 아이에게 큰일을 맡기려 하시냐며 서윤을 깎아내리려 안달복달했지만 강진혁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윤만을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그는 이서윤 대리가 가진 잠재력은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만큼 거대하며 자신은 오직 그녀의 능력만을 믿고 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여 민설아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서윤은 그의 무모할 정도의 당당함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위해 세상 모든 편견에 맞서 싸워주는 그의 모습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비로소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강진혁의 강요 아닌 강요로 인해 서윤은 결국 그의 차에 올라타 강산그룹 본사로 향하게 되었고, 차 안의 밀폐된 공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와는 또 다른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왜 굳이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자신을 도와주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강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어둠 속에 계속 숨겨두기에는 당신의 재능이 너무나도 아깝고 눈부시기 때문이라고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그는 서윤이 애수로서 활동하며 겪었을 고독과 두려움을 이미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산그룹의 프로젝트룸에 도착한 서윤은 그곳에서 강진혁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완벽한 업무 환경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곳에는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강진혁은 서윤에게 이곳에서만큼은 가면을 벗고 오직 S로서 당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권하며 자신은 기꺼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 외부의 그 어떤 방해물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가 건넨 커피잔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평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도망치며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깨닫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업무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민설아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하나씩 파괴해 나갔고, 서윤은 강진혁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과감한 실행력에 매 순간 전율을 느꼈다. 강진혁 역시 서윤이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서 숨겨진 함정을 찾아내고 기발한 투자 전략을 제시할 때마다 그녀의 천재성에 경탄하며 그녀를 단순한 결혼 상대를 넘어선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 예우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도중 서윤이 피곤함에 잠시 눈을 붙이자 강진혁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며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지켜보았고, 그는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굳혔다. 서윤은 꿈속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차가운 저택에서 민설아의 구박을 견디며 홀로 울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고 있다는 포근한 느낌의 미소를 지으며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강진혁의 다정한 눈동자와 마주친 서윤은 수줍음에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옷을 정돈했고, 강진혁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서윤은 그동안 차가운 계산기 소리만이 가득했던 자신의 삶에 강진혁이라는 따뜻한 멜로디가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직감했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낯선 행복감에 취해 잠시 동안 현실의 고통을 잊고 그의 품 안에서 평온을 만끽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동맹을 시기하는 민설아의 움직임은 더욱 교활하고 잔인해졌으며, 그녀는 서윤이 강진혁과 공모하여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사회를 선동하여 서윤을 해임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 민설아는 서윤의 방에서 S의 활동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사람을 시켜 방을 뒤졌으나 이미 강진혁이 손을 써둔 덕분에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채 분노에 휩싸여 책상을 뒤엎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서윤은 고모의 이런 발악을 미리 예상하고 오히려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심리전을 준비했으며, 강진혁은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강산그룹의 막강한 홍보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며칠 뒤 열린 한성그룹 긴급이사회에서 민설아는 서윤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기세등등하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명석한 논리로 민설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서윤은 민설아가 그동안 빼돌린 공금의 흐름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화면에 띄우며 오히려 민설아의 해임을 요구했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이사들은 서윤의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강진혁은 회의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여자가 보여주는 위대한 승리의 자부심을 느꼈고, 이제는 그녀를 세상 밖으로 완전히 끌어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설아는 패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으나 어느새 나타난 강진혁이 그녀의 팔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내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를 날려 민설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사회장을 빠져나왔고, 그를 지켜보던 수많은 직원은 항상 무시해왔던 이서윤 대리가 사실은 강산그룹 황태자의 연인이자 대단한 실력자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향해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서윤은 자신의 어깨에 닿은 그의 단단한 손길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소속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추한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강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왜 처음부터 그녀의 연극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으며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거부하기 위해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 모습에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순수한 진심을 보았으며, 그녀가 가진 지독한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고, 강진혁은 그녀를 품에 꼭 안아주며 앞으로의 인생은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후 서윤은 정식으로 강산그룹과 한성그룹의 합병 프로젝트 총괄팀장으로 부임하며 자신의 본 모습을 세상에 공개했고,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압도적인 지성은 대한민국 전역에 커다란 화제가 되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추녀에서 여신으로 변신한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서윤은 그런 수식어보다는 강진혁의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다. 민서라는 실각하여 지방의 한직으로 쫓겨났으나 여전히 재기를 꿈꾸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고모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도 강진혁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강진혁의 어머니이자 강산그룹의 실세인 박 여사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며 서윤을 불러들여 가문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별을 종용하는 위기가 닥쳐왔고, 서윤은 다시 한번 가문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의 위기를 맞이했다. 박 여사는 서윤의 출신 성분과 그동안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강진혁의 미래를 위해 물러나라고 압박했지만, 서윤은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강진혁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온전히 이해하는 유일한 사랑임을 당당히 피력했다. 서윤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박 여사는 적잖이 당황하며 그녀를 내쫓았지만 내심 그녀의 담대한 기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 소식을 들은 강진혁은 곧바로 서윤에게 달려와 어머니의 반대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윤은 강진혁의 품 안에서 불안함을 떨쳐내려 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그가 가문과 등지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그녀는 박 여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오랫동안 고심하던 복지재단의 운영난을 S로서의 실력을 발휘해 단숨에 해결해 주었고, 박 여사는 서윤이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라 강산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임을 뒤늦게 깨닫고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결국 박 여사는 두 사람의 결혼을 조건부로 허락했으며, 서윤은 드디어 사랑과 일 모두에서 승기를 잡으며 진정한 하우문의 안주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미소가 가득 피어올랐다. 모든 시련을 극복한 서윤과 진혁은 마침내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 소식은 재계의 커다란 축복 속에서 화려하게 진행되었으며, 서윤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강진혁의 손을 잡은 채 수많은 하객 앞에 섰다. 민서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서윤은 고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강진혁의 눈동자 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결합이었고, 서윤은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도 누군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강진혁과 함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약혼식 후 두 사람은 단둘이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고, 서윤은 강진혁에게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왜 선택했느냐고 다시 물었으며, 강진혁은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 해도
당신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 뜨거운 생명력은 결코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변화에 감사했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이 비록 평탄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서윤은 강진혁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리는 마법 같은 찰나를 경험하며 영원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후 서윤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며 재계의 새로운 리더로 우뚝 섰고, 강진혁은 그런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편으로서 그녀의 모든 행보를 지지하며 강산그룹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갔다. 두 사람의 성공 신화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외모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실력이 있으면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서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더 이상 변장을 하지 않은 자신의 진짜 얼굴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상처 대신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가득 차올라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서윤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자신을 지켜준 강진혁을 소개하며 이제는 정말 행복해졌다고 눈물 섞인 인사를 건넸으며, 강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장인 장모님께 그녀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엄숙히 다짐했다. 결혼식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축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서윤이 입장할 때 흐르던 우아한 선율은 그녀가 그동안 걸어온 험난했던 인생 여정을 위로해주듯 부드럽게 공간을 채웠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사랑의 서약을 낭독할 때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고, 서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며 강진혁과 함께 부부로서의 첫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약하며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퇴근 후에는 평범한 부부처럼 함께 요리하고 대화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윤은 강진혁을 통해 타인에게 의지하는 법과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웠고, 강진혁은 서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서로는 단순한 배우자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의 저택 정원에는 서윤이 좋아하던 장미꽃이 만발했고, 두 사람은 그 향기를 맡으며 함께 늙어가는 노년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렇게 천금 같은 그녀의 가짜 추녀 연극은 위대한 사랑의 결실로 마무리되어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 되었다. 민설아는 한성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정체불명의 투자자 S에 대한 조사를 은밀하게 시작했다. 그녀는 서윤의 방에서 발견된 몇 가지 사소한 단서들과 조카의 행적을 대조하며 조카의 무능함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을 키워나갔다. 민설아는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성대한 자선 가든 파티를 기획하여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녀는 서윤이 대중의 시선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어둠 속에서 조카의 몰락을 위한 가장 잔인하고 정교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이서윤은 평소보다 더 기괴하게 꾸민 자신의 얼굴을 거울 속에서 응시하며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설아가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을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가 상대방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일부러 촌스러운 형광색 드레스를 선택해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마치 며칠 동안 감지하는 것처럼 부스스하게 흐트러뜨려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다가올 폭풍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가든 파티장은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음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헐뜯고 감시하는 상류 사회의 차가운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윤이 파티장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과 세련된 수트 차림의 신사들은 그녀의 기괴한 행색을 보고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리거나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설아가 자신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 이를 악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민설아는 계획대로 서윤을 무대 위로 불러내어 자선 경매의 진행을 맡기려 했고, 이는 서윤의 어수룩한 말투와 촌스러운 외모를 전국의 기자들 앞에서 생중계하여 망신을 주기 위한 계략이었다. 서윤은 마지못해 무대 위로 올라갔지만 민설아가 미리 매수해둔 웨이터가 일부러 그녀의 발을 걸어 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보기 좋게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안경이 날아가고 화장이 번진 채 바닥에 쓰러진 서윤의 모습은 순식간에 플래시 세례를 받았으며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성그룹 상속료의 추태를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뽑아내기 위해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대며 달려들었다. 기자들은 쓰러진 서윤을 에워싸고 그녀의 정신 상태나 외모 관리 부재에 대해 모욕적인 질문을 쏟아냈으며 주변의 하객들은 그 광경을 즐거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낄낄거리며 방관했다. 서윤은 쏟아지는 플래시 불빛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에 숨이 막히는 듯한 공황 상태에 빠져 바닥을 짚은 손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으나 바로 그 순간 군중을 헤치고 나타난 강력한 존재감이 파티장의 공기를 단숨에 정화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서는 것을 느꼈다. 강진혁은 분노가 서린 차가운 눈빛으로 기자들을 훑어보며 자신의 코트를 벗어 바닥에 쓰러진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 그녀를 보호했고, 그의 등장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서윤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귀에 대고 괜찮은 이나만 믿으라고 낮게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거센 파도 속에 고립되었던 서윤에게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강진혁은 자신을 가로막는 기자들을 향해 한성그룹 상속료에 대한 무례한 취재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강산그룹의 이름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며 서윤을 데리고 파티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파티장 뒤편의 조용한 별채방으로 들어갔고, 서윤은 안전한 공간에 도착하자마자 강진혁의 코트를 꽉 움켜쥐며 참아왔던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번진 화장 때문에 엉망이 된 얼굴을 숙이며 자괴감에 빠졌다. 그녀는 여전히 촌스러운 분장을 한 채로 그에게 이런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지만 강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강진혁의 눈동자에는 혐오감이나 실망감이 아닌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서윤의 엉망이 된 얼굴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을 것 같은 진실한 눈빛을 보냈다. 강진혁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제 그만 이 우스꽝스러운 가면극을 끝내도 된다고 말하며, 사실 자신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당신이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윤이 일부러 묻힌 얼룩이나 촌스러운 옷차림 속에서도 그녀가 가진 고귀한 기품과 명석한 두뇌를 단번에 알아보았으며, 그녀가 왜 자신을 숨겨야만 했는지 그 처절한 사연까지 모두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서윤은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으며,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위장이 그의 눈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윤은 눈물을 닦아내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강진혁은 당신이 스스로 가면을 벗고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당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당신의 외모가 어떻든 혹은 당신이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자신에게 이서윤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당신의 그 강인한 영혼에 이미 자신의 심장을 빼앗겨버렸다고 뜨겁게 고백했다. 서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을 느꼈고 비로소 자신을 억누르던 가짜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던질 용기를 얻게 되었다. 강진혁은 서윤의 얼굴에 묻은 가짜 주근깨와 지저분한 화장을 자신의 손수건에 물을 적셔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서윤의 하얗고 고운 피부가 조금씩 드러나며 본래의 눈부신 미모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서윤은 거울 속에서 점차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자신의 실체를 알고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강진혁이라는 남자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찬란한 진실의 빛이 감돌았고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와 함께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가 민설아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같은 시각 파티장에서는 서윤을 몰아냈다고 확신한 민설아가 하객들 사이에서 위세를 떨치며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자신이 완전히 승계받을 것처럼 떠벌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승리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에 민설아가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카인 서윤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려 했던 음모가 담긴 도청 파일과 영상들이 상영되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설아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는 서윤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반격의 카드였으며 강진혁이 서윤을 구출하는 사이 그의 비서들이 보안실을 장악하여 민설아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결과물이었다. 민설아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끄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경찰들이 파티장 입구로 들이닥치자 그녀는 패배의 공포에 휩싸여 주저앉아 비명을 질러댔다. 바로 그 순간 파티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며 코트를 벗어던지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서윤이 강진혁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하자 사람들은 마치 기적을 본 듯한 표정으로 길을 터주었다. 서윤은 무너져 내린 고모의 앞에 멈춰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의 탐욕은 여기서 끝이라며 선언했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를 압도하며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알렸다. 강진혁은 서윤의 옆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 여자가 바로 한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상속녀이자 앞으로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공표했고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민설아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모의 최후를 지켜보았으며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해방감을 만끽했다. 파티장에 남은 하객들은 서윤의 아름다움과 담대함에 매료되어 찬사를 보냈고 기자들은 아까의 무례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의 환상적인 변신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금 몰려들었으나 강진혁은 단호하게 취재를 거부하며 그녀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났다. 두 사람은 달빛이 부드럽게 본 모습이 내 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오니 멀 뻔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그의 농담에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돌아와야 할 자리에 왔다는 평온함을 느끼며 밤 공기의 향긋한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강진혁은 서윤의 손가락에 키스하며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다가올 모든 시련은 자신이 먼저 맞서 싸울 테니 당신은 오직 행복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서윤은 이제 S라는 익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서윤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고 강진혁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기에 그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사건이 단순히 한 가문의 권력 다툼을 넘어 자신의 자아를 되찾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신의 승리와 행복을 조용히 보고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은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찬란한 내일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민설아의 배후에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았으며,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한성그룹의 재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다시금 냉철한 이성을 가다듬었다. 강진혁 또한 강산그룹 내부의 반대 세력들이 이번 혼담을 빌미로 자신을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거대한 비즈니스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안식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어둠이 깊어갈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다. 민설아가 연행된 후에도 한성그룹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살벌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녀가 심어놓은 부패한 세력들은 여전히 이 사회의 요직을 차지한 채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눈부신 미모를 다시 무거운 안경과 촌스러운 화장 뒤로 감추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적들이 자신을 한낱은 좋은 상속녀로 치부하며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전술이자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한 인내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시금 가발을 눌렀으며, 자신의 진정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산에 있음을 되새겼고, 강진혁은 그런 그녀의 결단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묵묵히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한성그룹의 원로 이사들은 서윤이 다시 초라한 모습으로 출근하자 강진혁 대표가 단순히 그녀의 배경이나 일시적인 유혹에 빠진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모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윤이 회의실에서 일부러 말을 더듬거나 복잡한 도표를 보며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그녀가 가진 S라는 정체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파놓은 수렁으로 그녀를 유인하고 있다고 믿었다. 서윤은 그들의 비열한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의 악취를 맡으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강진혁은 외부에서 한성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며 적들의 숨통을 조일 거대한 그물을 치밀하게 짜내려가고 있었다. 서윤은 심야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S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며 민설아의 해외 유령 계좌와 연결된 자금 세탁 통로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마침내 이 사회의 핵심 인물들이 가담한 거대한 횡령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숫자들 속에 숨겨진 교묘한 함정들을 하나씩 파헤치며 적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가문을 좀먹어온 방식의 분노를 느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기록들을 정리하여 승리를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나갔다. 강진혁은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통해 그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적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금융공격 전술을 제안했고, 두 사람의 지략이 합쳐진 결과물은 한성그룹의 부패한 뿌리를 통째로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다. 주말 오후 서윤은 변장을 푼 채 강진혁이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그를 만나 비밀리에 다음 단계를 논의했는데, 두 사람은 전략적 동맹을 넘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영혼의 동반자로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서윤이 겪고 있는 이 위험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녀의 손을 잡았고,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겠다며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맹세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큰 힘을 얻었으며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뿐임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 이 사회 내에서 민설아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 역할을 하던 최 이사는 서윤이 강산그룹의 자금을 끌어들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녀를 배임 혐의로 몰아넣기 위해 거짓 제보자를 매수하는 공작을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틈을 타 위조된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서윤은 오히려 그의 조급함을 비웃으며 함정에 빠져주는 척 연기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최 이사가 내민 서류의 법적 허점을 단번에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며 적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했다. 동시에 강진혁은 강산그룹의 압도적인 자금력을 동원하여 한성그룹의 협력업체들을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으며 적들이 믿고 의지하던 공급망을 순식간에 장악하여 그들을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넣는 탁월한 지략을 선보였다. 그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서윤과의 약혼이 가문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 결합일 뿐이라고 연기하여 적들의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었지만 물밑에서는 그녀가 휘두를 칼날이 더욱 예리해지도록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적들은 강진혁의 이중적인 태도에 혼란을 느끼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서윤이 친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화면을 향해 달려갔다. 구치소에 수감된 민서라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외부의 신복들에게 서윤을 납치하거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폐악이자 절망적인 발악이었으나 이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진혁의 보안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들의 폭력적인 대응을 유도하여 그들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 강진혁을 놀라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만류하려 했으나 서윤은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끼가 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그를 설득했고 결국 두 사람은 철저한 보호 아래 적들의 마지막 공격을 역으로 이용할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올수록 한성그룹 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서윤은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주주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고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강진혁조차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경이로웠다. 그녀는 단순히 돈으로 주주들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성그룹의 투명한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여 그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끌어냈으며 이는 적들이 사용하던 구시대적인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리더로서의 행보였다. 서윤의 주변에는 이제 그녀의 진면목을 알아본 충성스러운 조력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은 상속녀가 아니라 한 기업의 운명을 짊어진 당당한 주권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었다. 결전의 전날 밤 강진혁은 서윤의 집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내일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추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다독였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동안 겪었던 고독과 인내에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해 깊은 신뢰와 사랑을 공유했으며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서윤은 그의 품 안에서 내일 벌어질 거대한 폭풍우를 맞이할 마지막 용기를 얻었으며 자신이 쟁취할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히 서기 위한 투쟁임을 깨달았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촌스러운 옷차림으로 회사에 도착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를 비웃던 적들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위압감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회의장 입구에는 전국의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한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이 세기의 대결을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서윤은 그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회의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는 강산그룹의 정예 법무팀과 보안팀이 호위하며 적들의 그 어떤 돌발 행동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회의장 문이 닫히는 순간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며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최 이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서윤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며 그녀의 경영권 박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서윤은 차분하게 자리에 일어나 자신의 가방에서 한 권의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회의장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그녀는 보고서에 담긴 이사진들의 조직적인 횡령 사실과 민설아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전개에 최 이사를 비롯한 적들은 안색이 창백해진 채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저지당하며 비참한 몰골로 추락했다. 서윤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힘이 있었으며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적들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회의장을 정적 속에 빠뜨렸고, 주주들은 그녀가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 자료들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이사가 건넸던 위조 계약서의 원본과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치졸한 음모까지 낱낱이 밝혀냈고, 적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의 비명을 질러댔다. 주주들은 서윤이 보여준 놀라운 통찰력과 용기의 찬사를 보내며 즉석에서 현 이사진의 전원 해임과 서윤의 회장 취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투표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의식이 되었다. 서윤은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숙연한 표정으로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한성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을 전했고, 그녀의 진정성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패배한 이사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서윤은 마침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그녀의 가려졌던 눈부신 미모가 드러나는 순간 회의장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인 채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며 탄성을 자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과 함께 자신을 억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강진혁이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자 그녀의 눈시울은 뜨거운 감동의 눈물로 붉게 물들었다. 강진혁은 수많은 인파 앞에서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주역으로 예우하며 오늘부터 한성그룹은 이서윤 회장의 지도 아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민설아는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패배를 부정하려 했었지만 이미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신복들조차 모두 등을 돌린 채 그녀의 죄를 증언하는 배신자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깔보던 조카가 사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던 애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강을 건넌 뒤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에서의 영원한 참회뿐이었다. 서윤은 민설아에 대한 연민보다는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엄격한 법의 심판을 강조하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며 자신의 복수극을 완벽하게 매듭지었다. 서윤은 회장 취임 직후 한성그룹의 경영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으며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혁신을 이어갔다. 그녀는 강진혁의 강산그룹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글로벌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하여 한성그룹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드높였으며, 두 기업의 결합은 단순한 합병을 넘어선 경제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며 연일 승전고를 울렸다. 강진혁은 서윤의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녀의 경영 전략을 지지하고 보완해 주었으며,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는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적의 요새가 되어 한성그룹의 찬란한 미래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와중에도 서윤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자신처럼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대규모 사회 환원재단을 설립하여
부의 대물림이 아닌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무기로 삼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가 되어 많은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유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신을 반겨주는 직원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자신이 선택한 정의의 길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자신의 진짜 얼굴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을 향해 걸어나갔다. 강진혁은 서윤에게 강산그룹의 사회이사직을 제안하며 두 가문의 혈연적 결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 결합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고 서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부부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그들은 매일 저녁 서재에서 함께 경제 전문지를 읽고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며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으며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영감이 되는 최고의 스승이자 제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발전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견고해졌으며 이제는 눈빛만 보아도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교감을 이루며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연인이자 파트너로서 찬란한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전술적 목표를 달성한 서유는 마침내 부모님의 묘소를 다시 찾아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인사를 올렸고 강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장인 장모님께 당신들의 딸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성인지를 다시 한번 고하며 그녀를 평생 지키겠다는 맹세를 갱신했다. 서유는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의 이름을 바로 세웠다는 안도감에 젖어들었으며 그녀의 눈물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방울이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묘역을 뒤로하고 손을 꽉 잡은 채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들의 앞길에는 이제 그 어떤 어둠이나 방해물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빛나는 영광과 사랑의 길만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의 승리를 자축했다. 서유는 오늘 하루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공포와 편견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느끼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세상에 화려한 복수를 했지만 그 중심에는 미움이 아닌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녀의 승리는 더욱 빛나고 고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이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다. 강진혁은 차 안에서 사색에 잠긴 서윤의 옆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당신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왕이었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다고 답하며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며 서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결혼식과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날지 기대하며 가슴 벅찬 설렘을 만끽했고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이 사실은 오늘의 이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기 위한 신의 안배였음을 믿게 되었으며 강진혁이라는 선물 같은 남자를 만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두 사람을 실은 차는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질주했고 그들의 뒤로 남겨진 과거의 그림자들은 이제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갔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만이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성그룹 창립 기념일에 화려한 막이 오르자 서울의 최고층 빌딩은 눈부신 조명 아래서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으며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각자의 야망을 숨긴 채 우아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파티장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민설아는 비록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불안한 처지였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권위를 증명하고 서윤을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는 처절한 욕망을 품은 채 입술을 붉게 칠하고 독사 같은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으며
그녀의 뒤에는 여전히 그녀의 돈줄에 매달린 몇몇 이사들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동조하고 있었고, 파티장 전체에는 긴장감 넘치는 오케스트라 선율이 흐르며 곧 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윤은 파티장 최상층의 비밀 대기실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조용히 응시하며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을 억눌러왔던 가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질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하얀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밤하늘에 별을 수놓은 듯 은은한 광택을 내며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더욱 눈부시게 강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안경이나 가짜 주근깨 뒤로 숨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과 고귀한 혈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투명하고 깊은 눈동자를 빛내며 오늘 밤 대한민국 상류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주인공으로서 차분하게 심호흡을 내뱉었고,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전문 코디네이터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진혁은 이미 연회장의 중앙에서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윤이 등장할 입구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는 오늘을 위해 강산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보안팀을 동원하여 민설아가 마지막으로 발악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윤이 겪어온 고통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는 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걸고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준비를 끝냈으며,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설아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한성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서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자신이 회장직을 대행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뻔뻔한 연설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가 단 하나의 핀 조명이 입구를 비추자 문이 열리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눈부신 미모의 여성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압도적인 아우라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길을 비켜주었다. 서윤이 무대 중앙으로 다가가며 천천히 고개를 들자 민설아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녀는 자신의 조카가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설아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바로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이서윤임을 당당하게 선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며, 현장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의 역사적인 등장을 기록하기 위해 미친 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영상팀에게 건넸고,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는 민설아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서윤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결정적인 증거 영상과 녹취록이 선명하게 재생되어 장내를 경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 민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강진혁의 보안팀이 이미 제어실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주주들과 내빈들은 민설아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하여 그녀를 향해 거센 비난의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서윤은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차갑고도 담담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정의의 심판을 완성해 나갔다. 강진혁은 서윤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자 한성그룹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공표했고, 그의 발언은 단순한 연애 고백을 넘어 강산그룹과 한성그룹의 영구적인 동맹을 의미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청혼을 감행했으며, 수천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이 동화 같은 프로포즈는 오늘 밤의 모든 갈등을 사랑의 결실로 승화시키는 극적인 전환점이 되어 파티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강진혁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순간 연회장에는 천둥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으며 이는 한성그룹의 어두운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종소리가 되었다. 민설아는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서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던 고모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억눌려 있던 무거운 응어리를 씻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직감했다. 이후 파티는 서윤의 승리와 약혼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로 변모했고 서윤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은 자신의 진짜 얼굴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성그룹의 경영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여유롭고 당당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영예들이 다가와 사과를 건넬 때도 너그러운 미소로 화답하는 대인배적인 기질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눈부신 미모보다 더 빛나는 고귀한 인품은 오늘 밤 참석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대한민국 사교계의 새로운 전설로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강진혁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연회장 발코니로 나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서윤은 강진혁에게 자신을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으며 강진혁은 당신이 가진 그 강인한 영혼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밤하늘의 불꽃놀이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화려하게 터져올랐고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추녀로 위장할 필요도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행복의 정점에 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고 그들의 사랑은 차가운 기업의 세계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꽃이 되어 찬란한 내일을 향해 향기를 퍼뜨렸다. 서윤은 이 모든 영광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정의와 인내의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 닥쳐올 기업 경영의 시련들 또한 강진혁과 함께라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아닌 미래를 향한 타오르는 열정과 희망만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업무와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며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고 대한민국 최고의 H우먼 안주인이자 경영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강진혁의 손을 잡고 화려한 연회장의 빛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으며 그들의 뒤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찬란한 승리의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이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의 뉴스로 보도되며 신데렐라의 부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었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서윤의 경영권 승계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으며 그녀는 명실상부한 재계의 여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서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직 회사의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그녀의 진심은 까다로운 원로 주주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돌려놓으며 그녀의 입지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주었으며 강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서윤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민설아의 잔당들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지시했으며 그녀의 결단력 있고 날카로운 조치는 조직 내부에 새로운 긴장감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한성그룹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실무진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이는 과거 민설아가 보여주었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는 정반대의 행보였기에 직원들은 서윤을 진심으로 따르며 회사의 재건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게 되었으며 서윤은 그런 그들의 노력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과 복지 혜택을 약속하며 진정한 상생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해 나갔다. 강진혁 또한 서윤의 성공적인 경영 안착을 위해 강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결합이 단순한 혼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서윤이 회의실에서 날카롭게 지시를 내리다가도 자신과 둘이 있을 때는 수줍게 웃는 소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할 미래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이자 축복임을 매 순간 감사하며 그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녀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공식적인 결혼 발표가 나자 전 세계 기업가들과 명사들의 축전이 줄을 이었으며, 서윤은 결혼 준비와 경영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차게 자신의 일상을 꾸려나갔고, 그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녀는 가짜 추녀로 살았던 그 혹독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하고 진정한 사랑을 구별해낼 수 있는 해안을 길러주었던 소중한 수업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과거조차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포용하며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성숙한 여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평온한 아름다움이 깃들었다. 서윤은 결혼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비밀 사무실이었던 S의 공간을 정리하며 그동안 익명의 그늘에서 쌓아온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이제는 이서윤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전하며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비밀 파일들을 삭제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빛의 세계로 완전히 나왔음을 선포하며 그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충성스러운 비서에게 한성그룹의 핵심 요직을 맡기는 신뢰의 인사를 단행했고, 이는 그녀가 사람을 보는 안목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목이었으며,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결혼 전날 밤 서윤은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했고,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자랑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으며, 사진 속에 부모님은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내일 펼쳐질 결혼식이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며, 그녀의 순수한 염원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별들에게 다 내일의 맑은 날씨와 축복을 약속받은 듯 고요하고 평온한 꿈나라로 그녀를 인도하며 길었던 인내의 시간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강진혁 또한 결혼 전야를 보내며 서윤과 처음 만났던 그 충격적인 맞선 자리를 떠올렸고, 그녀가 보여준 그 엉뚱하고도 강렬한 저항 정신이 어떻게 자신의 심장을 관통했는지를 회상하며 빙그레 웃음 지었고, 그 인연이 결국 이렇게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되어 자신들을 묶어준 것에 대해 신기해하며 감상에 젖었다. 그는 자신이 본 최고의 예술작품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자신의 아내가 될 이서윤이라는 존재 그 자체임을 확신했고,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티아라를 만져보며 그녀가 그것을 쓰고 자신을 향해 걸어올 눈부신 순간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설렘 가득한 밤을 보냈으며, 그의 가슴은 오직 그녀를 향한 일념으로 뜨겁게 고동쳤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맑았으며, 서윤은 눈을 뜨자마자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오늘 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온 최고의 스태프들에 둘러싸여 여왕처럼 우아한 단장을 시작했다. 그녀의 피부는 화장 없이도 투명하게 빛났으며,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쌓아온 품격과 여유가 묻어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미소를 보며 그녀는 지난날의 슬픔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일어섰으며, 그녀의 뒤로는 수많은 하객이 보내온 축하 꽃바구니가 가득 쌓여 향기로운 꽃내음이 온 방안을 가득 채우며 찬란한 시작을 알렸다. 서윤은 드디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춰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으며, 그 소리는 과거의 두려움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설렘의 연주였고,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펼쳐질 빛나는 세상이
자신을 환영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장은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 정도로 완벽했으며 그녀가 강진혁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유대와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이로써 천금 같은 그녀의 위장극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진실한 사랑의 대서사시로 완성되며 전설적인 육장의 막을 내렸다. 한성그룹과 강산그룹의 결합을 축복하는 세기의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으며 서울 도심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른 빛을 띠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한 눈부신 광채를 사방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서유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고, 더 이상 추한 가면이나 기괴한 분장이 필요 없는 자신의 투명하고 고운 피부를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벅찬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고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었고, 방 안은 향기로운 꽃내음과 행복한 공기로 가득 차 올랐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던 모든 고통과 인내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으며, 이제는 그 모든 시련이 오늘의 이 찬란한 행복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서유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목걸이를 목에 걸며 그분들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당당한 여왕의 기품을 되찾아 예식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차문을 열고 눈부신 세상 밖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결혼식이 열리는 대성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은은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으며 수천 명의 하객은 숨을 죽인 채 문틈 사이로 비치는 신부의 눈부신 자태를 기대하며 일제히 기립하여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기품에 매료되어 탄성을 자아냈으며, 과거에 그녀를 추녀라고 비웃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그녀의 찬란한 변신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차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단 한 사람 강진혁이 서 있어 그녀의 가슴을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강진혁은 제단 앞에 서서 다가오는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가 가까이 오자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는 서윤의 베일을 걷어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어 영광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눈빛으로 전했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눈동자 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발견하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신부와 신랑으로서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신성한 약속을 나누었고,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가문의 결합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완성임을 그곳에 모인 모든 이가 증명해 주었으며, 공기마저도 그들의 축복을 위해 멈춘 듯 고요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유는 강진혁과 처음 만났던 그 소동 가득했던 맞선 자리를 떠올렸으며, 만약 그때 자신이 가짜 추녀로 분장하지 않았더라면 진혁의 진심을 이토록 깊이 확인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이 남자와 함께라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경영상의 위기나 시련도 두렵지 않다는 강한 확신을 얻었으며, 이제는 한성그룹의 회장이자 강산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서윤과 진혁은 서로의 손가락에 영원한 사랑의 징표인 반지를 끼워주며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는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찬란한 미래를 노래하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행진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수만 장이 장미,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으며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민서라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벽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그녀의 시대는 영원히 저물었으며 세상은 이제 이 새로운 세기의 커플이 만들어갈 혁신과 정의의 시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차에 올라타기 전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며 부모님께 자신의 행복을 보고했고 이제는 정말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나는 태양 아래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진혁의 품에 깊숙이 안겨 들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은 한성그룹과 강산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시켰으며 서유는 자신의 천재적인 금융 감각을 발휘하여 수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대한민국 경제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그녀는 바쁜 경영 일정 중에도 항상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자선 활동에 앞장섰으며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강연하며 많은 젊은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진정한 멘토로서의 삶을 실천했다. 강진혁은 그런 서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편으로서 그녀의 모든 행보를 지지했고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완벽한 부부의 표본이 되어 많은 이의 귀감이 되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평화로운 주말 오후 자신들의 저택 정원에 핀 장미꽃들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으며 서유는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지난 1년간의 기적 같은 변화들을 회상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매만지며 아직도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충격적인 보라색 아이섀도가 잊히지 않는다고 농담을 건넸고 서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땐 정말 당신을 쫓아내고 싶었다고 장난스럽게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정원 가득 퍼져나갔고 따스한 오후의 햇살은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감싸 안았으며 그곳에는 더 이상 증오나 음모가 끼어들 틈이 없는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낙원이 펼쳐져 있었다. 서유는 문득 자신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험난했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가치와 조건 없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서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진혁을 보며 신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고 앞으로 펼쳐질 수만 하지의 날들도 그와 함께라면 축복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정원의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내뿜었고 서유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완성에 도달했음을 느끼며 강진혁의 입술에 부드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개어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한성그룹의 본사 앞에는 이제 이서윤 회장의 경영 철학인 진실과 혁신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수많은 직원이 그녀의 지도 아래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활기찬 기업 문화가 정착되어 대한민국 재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서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에서 더 이상 불안함이나 슬픔이 아닌 승리자의 여유와 자애로움을 발견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올랐다. 강진혁 또한 강산그룹의 글로벌 리더로서 서윤과 함께 세계 경제의 지도를 새로 그려나갔고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전설을 넘어 시대의 정의를 상징하는 고귀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으며 그들의 대서사시는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마무리와 함께 끝을 맺었다. 서윤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사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맞선다면 누구든 자신만의 찬란한 꽃을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되어 후세에 전해졌으며 특히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녀의 메시지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제 서윤과 진혁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내일 다시 떠오를 더 밝고 눈부신 태양을 기대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퇴색되지 않는 영원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위대한 H. 오먼 로맨스의 대단원을 화려하게 장식했다.